갑자기 튕겼어요. 죄송합니다. 음. 네. 갑자기 튕겨 가지고 다시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일단 요거 P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자, 확률 변수가 12보다 클 확률은 표준화를 하시게 되면은 평균인 10을 빼주고 표준 편차 2를 나눠주면 1보다 더 클 확률이죠. 1보다 더 클 확률은 반띵해서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빼시면 되니까 요거 빼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0.1587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4네요. 빨리 n은 4라고 바꾸세요. 자, 그러면 요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 평균은 그 평균이라고 하시는 게 표본 평균이야. 얘예요. 표본 평균은 또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공식에 의해서 요 녀석은 표준 편차가 루트 2가 나눠지니까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되고요. 그때 이제 Q라는 확률은 이제 평균이 10, X바가 12 이상의 확률이죠. 이게 Q라고 했고요. 표준화를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Z가 2보다 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5에서 0하고 2 사이 1 확률을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빼야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얼마야? 0.5 빼기 0.477이 0.0228 이렇게 나오네. 네, 0.0228 이렇게 나오니까 P 플러스 Q는 0P 플러스 Q는 0.182로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0.182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보도록 합시다.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래요.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다면 x반은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똑같겠죠.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표준화를 해주면 z로 표준화를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2가 12 되죠. 마이너스 12 평균 빼주면 그리고 편차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표준화 해주면 평균 빼주면 2 표준 편차 나눠주면 루트 n분의 4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요. 계산했을 때 z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이 z가 2분의 루트 n과 같다라고 보시면 정규 분포 대칭축이 0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 z분포의 대칭축이 0이니까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면 요
우변의 경계값은 3이 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n은 36이 정답이 되시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수능 특강 3번 문제. 3번 문제는 한 개의 무게가 130 이상의 확률을 P1. 이미 추출 4개. 자, 이미 추출 4개라는 거에서 표본의 크기가 4고, 일단 X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미 추출한 무게, 4개의 무게 평균, X 반은 표본의 크기가 4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평균 똑같고요. 4로 루트 4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5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P1이라는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130 이상일 확률이고요. 요것은 표준화 하시게 되면 표준화 할 때는 X의 평균인 120을 여기 120이죠. 여기 큰일 날 뻔했네. 120. X의 평균인 120을 빼주고 10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1보다 클 확률이겠네요. 0.5 빼기 0.3413이니까 0.1587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P2는 무게 평균, 즉 X바가 130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 하시게 되면은 2보다 클 확률이겠죠. 0.5 빼기 0.4772가 되기 때문에 0.228이 나오시게 되고 두 값을 빼시게 되면은 1번, 4번인가요? 정답? 4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안 어렵죠? 뒤에 부분은 정말 쉽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자, 요 녀석도 첫 번째 줄 해석해주면 첫 번째 줄 해석했을 때 X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확률을 표준화 하시게 되면 Z분포에서 Z가 0하고 A-M분의 4 이렇게 될 확률이 0.3413인데 0.3413이 될 확률이 이 친구가 1일 때니까 A 값은 M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임의로 16개의 길이를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는 16이겠네요. 그럼 표본 평균은 X바라고 보고요. 그럼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M이고요. 원래 표준 편차에서 루트 N만큼 나눠지니까 정규 분포는 얘는 1의 제곱. 표준 편차는 X바의 표준 편차는 1이 되겠네요. 자, 표본 평균이 뭐보다 클 확률이요? A-2 이상의 확률인데 A는 아까 M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M 플러스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그럼 이 친구는 표준화 하시게 되면 평균을 빼주고 M을 빼준 다음에 1을 나눠주시게 되면 2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0.5 빼기 0.4772 해주셔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어렵지 않죠? 뭐야? 이게 왜 들어왔어? 어렵지 않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군용 위장 크림의 무게,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자, 임의로 한 개를 택해서 어떻게 되는가? 무게가 150 이상 나가요. 50 이상 나가는 확률. 얘는 확률 변수 한 개 x가 50 이상의 확률이겠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표준화를 하시게 되면 z가 50 마이너스 m에다가 시그마 요거 나눈 녀석이 되는데 요게 0.587이래요. 그러면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이 쭉 오죠. Z분포에서 0하고 1 사이의 요 친구 확률이 0.3413이잖아. 요쪽 확률이 그치 0.1587 요렇게 나오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면 Z가 1보다 클 확률과 동일하죠. 그럼 요 오른쪽 경계값은 1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50 마이너스 m은 시그마하고 같다. 요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에서 이제 군용 위장 크림 중 임의로 4개를 추출했대. 표본의 크기가 빨리 이거는 후딱 n이 4라고 바꾸세요. 무게의 평균, 요 친구 x바죠? 그럼 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고 평균 n 그대로 되시겠고 표본의 크기가 2니까 루트 4로 나눠져 4니까 루트 4로 나눠준 게 표준 편차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 50 이상의 확률, Z바가 50 이상의 확률이죠. Z바가 50 이상의 확률은 Z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눠주시면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죠. 지금 문제에서 요거 50-m을 시그마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시그마로 바뀌게 되면 이 친구 확률은 Z가 2보다 클 확률로 바뀌게 되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정답 아까랑 똑같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수능 특강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능 특강 6번은 자, 고등학교 한 명이 등교할 때 나 가져가는 책가방의 무게가 책가방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평균은 6.5, 표준 편차는 2. 그랬을 때 책가방의 무게가 5.5 이상의 확률, 그리고 5.5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 변수 요거 P1부터 구하면 P1은 확률 변수 X가 5.5 이상의 확률이니까 표준화해서 Z분포로 보면 Z가 뭐보다 클 확률이에요. 평균을 빼시고 나누시면 마이너스 0.5보다 클 확률이겠네요. 마이너스 0.5보다 큰 확률은 선대칭에 의해서 반띵에다가 요거 0.0에서 0.5 사이의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0.6915로 나오시게 됩니다. 자, 임의로 16명 등교한 선택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16이라고 미리 써두고요. 표본 평균은 그러면은 x 반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똑같겠고 루트 16으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4로 나눠지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 되시겠고 그때 이제 P2라는 녀석은
자, 확률이 X바가 자, 뭐보다 작아져? A보다 작아질 확률인데 이 P2는 아까 P1을 구했죠. 얘가 0.6915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P2를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 1.6687 빼기 0.6915 하시면은 P2는 0.9753 다시 잘못 계산했구나. 1.6687 빼기 0.6915 9772 이렇게 나오네. 9772 9772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977 자, 요거보다 작을 확률이 9772가 나오려면 얘가 0.9772가 나와야 돼. Z로 표준화해 볼게요. Z로 표준화 하시면은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누셔야 되는데 요 9772로 나오는 확률이 자 0.5에다가 0.4772를 더해야 되겠죠. 4772가 될 때가 2니까 이 Z가 2보다 작을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계값이 뭘로 계산돼야 되냐면 2로 계산돼야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A-6.5는 2분의 1 곱하기 2가 되시고 A는 7.5가 되시니까 정답은 7.5가 정답이 되겠다. 조금 어려우면서 괜찮은 문제네요. 이 문제. 괜찮은 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됐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평가 문제네요. 9월 평가 문제고요. 자, 인터넷 시간을 확률 변수 x로 주어졌네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30이래요. 단위는 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가 9네요. n은 9라고 딱 써주자. 그럼 x 반은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나눠지니까 요 녀석은 표준 편차가 10으로 바뀌게 되시겠네요. 자, 그쵸? 그러면 지금 GK, 그쵸? GK. GK는 요거 표준화 하시면은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인 30을 나눠주면 Z가 K보다 작은 확률이 되고요. HK도 표준화를 해주시면은 X바의 평균인 M을 빼주시고 10으로 나누면 Z가 마이너스 3K보다 큰 확률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요거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이렇게 되죠. 기억은 Z 분포가 0보다 작을 확률과 0보다 클 확률이 같다로 계산이 되는데 둘 다 0.5로 계산이 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G3은요. 좌변은 Z 분포가 Z가 3보다 작을 확률이고요. H1은 함수값이 Z가 3보다 클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같죠. 그치? 좌변은 3보다 작을 확률 여기를 의미하고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 여기 표본 Z분포의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풀면 됩니다. 요 녀석은 틀렸죠? 디귿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해보면 안 된다.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안 맞다. 그래서 정답은 대칭성이 안 맞아요. 경계값이 맞아야 되는데 경계값이 일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수능 특강 8번 문제
8번 문제는 자, 어느 공장에서 제품의 무게가 X라는 분포가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랬을 때 제품이 50 이하면은 불량품이라고 판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미 추출했을 때 요 친구는 그러니까 X 바로 본다면 표본의 개수라고 봤을 때 표본의 개수 요건 문제 조금 어려워요. 2500 표본의 개수가 2500이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의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는 루트 2500분의 5를 표준 편차로 가지니까 얘는 10분의 1을 표준 편차로 가지게 되겠네요. X바의 분포를 구했고요. 자, 50 이하의 확률. 요거 50 이하의 확률을 구합시다. X가 50 이하의 확률은 표준화를 이용을 하시면 Z가 평균 빼주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죠. 이거 빨리 계산하면 0.02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불량품의 개수는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제품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2가 되고요. 그리고 독립시행의 횟수는 2,500번 했으니까 요 2,500분 중에서 0.02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친구의 평균, Y의 평균은 얼마가 되시냐면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는 루트 MPQ니까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2500 곱하기 10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98이거든요. 루트.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싹 다 계산하면 요거 49로 계산돼요. 그래서 이 친구 7 나오게 되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y는 정규 이항 분포는 n이 충분히 클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요 y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 50 되고 표준 편차는 7이 되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x, x바, y 셋 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 기억을 이 친구를 표준화를 하시게 되면은 X바의 평균을 빼셔야 돼. X바의 평균인 60을 빼게 되면 얘가 0보다 클 확률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Y가 57보다 클 확률은 Y의 평균인 50을 뺀 다음에 7로 나눠야 되니까 Z가 1보다 클 확률이고요. 이 녀석 X바가 59.9보다 작을 확률은 X바의 평균인 60을 뺀 다음에 60을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0.1에다가 이 친구의 표준 편차인 0.1을 나누셔야 되니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과 같아서 대칭성에 의해서 이 녀석이 맞습니다. 그렇죠? 디귿이 틀렸죠? 디귿이 틀렸습니다. 요 좌변은 표준화 하시게 되면 요게 5분의 마이너스 k
Z가 5분의 마이너스 K, 5분의 K가 되고, 우변은 얘는 10K, 마이너스 10K 이렇게 나오게 되죠. K가 0이 아닌 이상 다르겠다. 그쵸?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서로 다르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됐죠? 자, 이제 또 개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인데, 자,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영어로는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통계라는 학문이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확률과 통계를 왜 배우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통계를 왜 하는 거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는 것이 통계학이 아니에요. 우리 통계학은 뭐를 할 거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 짓거리를 가장 많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기상청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날씨 정보의 데이터를 모아서 내일의 날씨를 추정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친구 모평균이라 모집단의 특징인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실제로 어떻게 된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내일의 날씨라던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평균 키라던가 전체 국민의 평균 몸무게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맞추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추정. 표본의 데이터로 추정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원에서는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X바가 뭔지, 그렇지? 아니면은 표본의 요게 아까 표본 분산이라고 했죠? 표본 분산. 그러니까 앞에 단원에서는 추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한 거라면 지금 단원은 내가 만약에 아까 모집단이라고 하시면 내가 예시를 들은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요거 키를 조사한 거야. 국민이 모집단을 키를 조사해서 그 확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확률 변수가 있을 텐데 그 확률 변수에서 표본을 이렇게 뽑았잖아. 이게 선생님이 대구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대구고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의 표본으로 했었을 때 그 친구들의 키죠. 1번 학생 키. 음, 그 친구들의 평균 키죠. 예시를 든 거야. 이 평균 키를 딱 구했더니 내가 172가 나온 거야. 우리만 평균 키를 딱 예시를 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171을 대한민국 국민의 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개념인 얘기니까. 틀려도 괜찮아. 이거 내가 우리 반에 있는 애들 키를 조사해가지고 평균 키를 쟀더니 172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평균 키라고 내가 우기는 거야. 그럼 지원아, 이거 대한민국 평균 키가 정확하게 돼요, 안 돼요?
채팅창이 왜 안 올라오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잘 봐. 평균 키가 170인데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사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가 내 키를 조사했더니 한 170인데 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70에서 한 174 사이 정도일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조금 믿을 수 있죠. 한 80%? 한 70% 정도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니?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평균에서 실제 평균은 실제 평균 이 M이라는 거는 실제 평균이죠. 실제 평균 키는 내가 조사한 표본의 평균 키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라고 하면은 좀 믿음이 좀 가죠. 이거는 그렇지? 좀 더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게 아까 예시를 들었던 내가 조사한 표본의 평균을 얘기하고요.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잡으면요. 이거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밑에 이따 증명할 텐데 표본 구간을 이 n은 표본의 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고 여기 좀 편차고 여기에다가 1.96 요거 1.96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1.96을 90 신뢰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숫자를 신뢰도 98%의 55%의 신뢰도 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뢰도 95%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58을 곱해서 다음과 공식을 적용시키면 얘는 신뢰도 98%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선생님 당최 무슨 얘기인가? 자, 당최 무슨 얘기인가?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잘 봐. 여기 밑에 있는 요 녀석은 이해할 거야. 자, x라는 녀석이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면 x반은 정규분포 얘를 따르죠.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지금 보이세요? x바라는 녀석의 정규분포 표를 그리신 거야. 자, x바라는 녀석. 그러니까 얘가 표본 평균이죠. 자, 보시게 되면 Z분포가 마이너스 1.96하고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예요. 여기에 얘가 누가 표준화된 거라고 보는 거냐면 X바가 표준화된 거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잘 봐.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X바라는 녀석이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어려워. 얘가 95%지.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서 중요해. 우리는 얘를 알아요, 몰라요?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고 써먹으면 돼요. 근데 외우는, 이게 공식을 증명하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잘 봐. 이 x 바라는 거 보여? 이 x 바라는 거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것만 대답해봐. x 바라는 건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잖아. 아니라니까. x 바는 내가 설문조사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x 바가 뭐냐면, 다시 잘 생각해봐. 내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표본 평균이야. 쉽게 얘기하면 가짜 평균이야. 진짜 평균이 아니라 가짜 평균이야.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 키인데 그냥 우리 반 평균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모르는 값은 누구예요? 얘를 모르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처음 개념 설명할 때.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실제로 이제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그 후보가 득표하는 득표 수는 모르지. 근데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한 몇 표 정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가짜 평균이고 얘는 진짜 평균인 거야. 진짜 평균. 그러면 이 식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요 표준화식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변형하시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연립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m을 변수라고 보고 이 x 바를 상수라고 본다면 이 m 값은 여기 마이너스죠. 누구랑 누구 사이에 오셔야 되냐면 요렇게 되지. 요거 적당히 이항해 주시면 요거 두 개 연립하잖아. 그러면 이 m 값이라는 게 요거 이제 요거 연립해야 되는데 요거 이항해 주시고 요거 이항해 주셔서 계산을 하시면 요런 식이 나오는 거야.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X바가 내가 조사한 평균이 실제 평균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도 95%지만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M이 뭐라고? 실제 평균이요. 모평균. 실제 평균이 X바가 뭐라고 했지? 표본 평균이라고 했지. 내가 조사한 평균이야. 내가 조사한 평균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 또한 역으로 계산해서 95%니까 실제로 요 모평균, 실제 평균이 내가 조사한 평균에서 요만큼 빼주고 요만큼 더해주고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부등식 자체를 뭐라고 한다?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시고 외우시긴 해야 돼요. 공식을 외우시긴 해야 돼. 근데 1.96이라는 건 신뢰도 상수는 줘요. 실제로 문제에서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신뢰도 상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신뢰도 상수. 신뢰도 상수만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요렇게 부등식으로 식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던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밑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잘 봐. 실제로 대한민국 평균 키가 172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잘 봐. 실제로 근데 내가 조사한 평균은 가짜 평균이잖아. 내가 우리 반 평균을 했더니 가짜 평균 이렇게 잡아두면 요 신뢰 구간 요렇게 잡아두시면 어떻게 돼? 요 사이에 평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요렇게 잡아두면 요 사이 평균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조사했었을 때 요렇게 평균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요 평균이 여기 안에 안 들어가겠지. 그럼 요 안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5%고 거의 95%는 요 신뢰도 구간 안에 평균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의 신뢰도 구간 안으로 잡아두시면 그 평균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거는 원리가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요. 조금 개념이 어렵나요? 여기서 좀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8분의
착석합니다. 자, 물론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 단어는 이 공식을 외워서 그냥 갖다 적용시키면 다 풀려요. 이 내용이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요 공식만 외워서 적용을 시켜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알아두고 하는 게 조금 좋지 않겠냐라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다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짓거리는 뭐냐? 표본이라는 게 있어. 표본. 이 표본을 통해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한 다음에 요 녀석을 통해서 실제로 모집단,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얘를 추정. 얘는 어떻게 될까요를 추정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추정하는 방법은 실제로 Z분포라는 게 Z분포 얘는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2.58까지 0에서 2.58 사이의 확률이 0.485 49 0.495로 계산이 된대. 그러면 얘가 이 Z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58하고 2.58 사이의 Z분포가 2.58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9% 아니겠니?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X바의 분포로 X바도 정규 분포니까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꾸시게 되면 자, 이 짓거리를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표준화된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요 확률이 0.99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에다가 양변에 어떻게 되는 거야? X바의 표준 편차인, 그러니까 사실 얘가 뭔 거야? 얘가 X바의 표준 편차죠. X바의 표준 편차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양변의 평균을 더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 그렇지? 평균이 얘는 M이고 이쪽이 M 플러스 2.58 루트 N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9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다시 이 X바가 뭐다? 우리가 조사한 평균이지. 이 우리가 조사한 평균이 실제 평균 사이에 들어갈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9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변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모른다라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구한 상수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그러니까 m을 다시 연립을 해서 이렇게 1번 부등식하고 요 2번 부등식 보이지? 요 1번 부등식과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아이고, 다시 한번 연립을 해서 요거 이항해주고 요 친구 이항해줘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 친구를 이항을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연립을 하시게 되면 요 실제 평균이 내가 조사한 평균, 이것도 문제 x 봐도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n 값도 문제에서 주어지고 시그마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요 녀석을 계산을 해서 구하자는 거죠. 이 실제로 얘도 확률도 0.99니까 실제로 내가 조사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만큼을 해주면 실제 평균이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99%다 라고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되셨나요? 음, 자, 뒤에 요 녀석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딱 느낌이 어떤 것 같아? 선우야.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쁘다고? 왜 나빠? 느낌에. 좋아요? 왜 좋아? 자, 선우야,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까? 내가 너의 그, 이번 주말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그치? 이번 주말에 너의 점수는 말이야. 90점일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자, 이러면 너는 내 말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사이에서 나올 것 같아. 신뢰할 수가 없지. 그치? 그치만 느낌은 어때? 약간 솔깃하지? 그치? 약간 솔깃하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가장 적은 구간으로 예측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것들이야. 그치? 이번에 보자. 이번 딸내미가 대학교 합격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점쟁이들이 하는 거. 신뢰도가 되게 낮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돼? 솔깃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신뢰도 내가 100%로 만들어 볼게. 선우야, 너의 이번 시험의 성적은 주말에 봤을 때 50점이 나올 것 같아. 신뢰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50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100% 신뢰할 수 있죠. 너의 점수는 말이야.
0점에서 100점 사이일 것 같아. 인 거잖아. 자, 너의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너는 나를 100% 신뢰할 수 있지. 그치만은 그게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어 없어? 데이터로서의 의미는 없지.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커지면은 신뢰도는 올라가지만은 데이터로서의 정보는 정보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지.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줄어드는 거야. 내가 조사한 평균의 신뢰 구간이 커지게 되면. 대신에 신뢰 구간이 좁아지게 되면 신뢰는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데이터로서의 의미는 있는 거죠.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잘 봐. 요 n 값이 커지면은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겠어? 좁아지겠어? 지원아, 여기서 n 값이 커지면 신뢰 구간이 부등호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넓어지겠어? 좁아지겠어? 지원아. 선우야, 넓어지겠어? 좁아지겠어? n 값이 커지면 좁아지겠지. 그 좁아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조사한 데이터하고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유사해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말이야. 그 설문조사에 하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실제로 조사한 평균이 실제 평균하고 거의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n을 무작정 크게 할 수 있어요? n을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왜?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n이 커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중에 나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가 좀 더 올라가요. 어떤 거를 하는 단원인지 알겠어요? 조금 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전자회사의 폴더폰의 무게는 평균은 모르지만 표준 편차가 이 시그마가 이걸 안다는 것도 사실 좀 웃긴 거거든. 시그마가 우래. 그치? 폴더 포개를 무게를 x라고 할 때 얘는 정규 분포로 따르고 평균은 몰라. 이 평균을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25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25인 거야. 25인 거야. 그때 평균. 그때 평균. 그러니까 x바. x바가 이거는 n이 500이 나왔다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이야. 내가 조사한 평균이야. 내가 평균을 조사했더니 이 x바라는 표본 평균이 500이 나왔던 거지. 그럼 실제로 이 500이라는 것은 실제 평균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신뢰 구간 공식에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조사한 평균 500, 신뢰도 상수가 1.96, 이건 주어져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해주고 루트 표본의 크기 25, 루트 표본의 크기 25 해주고 시그마 5라고 했지. 자, 요렇게 했었을 때 요거 계산하시면은 498.04g
실제 평균은 내가 조사한 평균에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95%. 그러니까 실제 평균은 요 사이에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몇 퍼센트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야? 95%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를 하는 건지 지연아 이해되지? 지연아 이해되나요? 이거를 왜 구하는 건지 이해되죠? 그치? 자, 신뢰도 99%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조사한 500이라는 평균하고 500이라는 평균에서 요만큼 더하고 빼주면 2.56 신뢰도 상수예요. 2.58이면 2.58 신뢰도 상수에서 루트 25분의 5 더하기 루트 25분의 5 라고 하시면은 얘가 계산이 요렇게 되는데 40 실제 이 핸드폰의 무게는 요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보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죠. 그러니까 요 말을 나는 몇 퍼센트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거야. 99% 믿을 수 있는 거야. 실제 평균이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1%의 확률로. 그렇지만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말을 99% 믿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요것보다는 99%일 때 데이터로서의 의미는 조금 퇴색되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말이 중요한데 포커스 좀 별표 치세요. 아까 전에 내가 요 시그마를 준 게 웃기다고 했지. 왜냐하면 이 시그마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 왜냐하면 시그마는 이론상 전수조사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셨어요? 실제로는 아까 앞에 보시면은 얘도 모르고요. 실제 표준 편차도 모르는 경우죠. 왜 모집단은 모르는 녀석이니까. 전수조사로만 얘랑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분산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지연아 이해돼요? 이 얘기도 이해돼? 얘는 모르고요. 얘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이해되죠? 개념이 중요해서 좀 너네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크다는 건 대충 3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대충 30보다 크면 충분히 크면 실제로 표본 표준 편차값 표본 표준 편차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S 요렇게 이론상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요 S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인 S하고 모 표준 편차의 시그마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조사한 표준 편차하고 실제 표준 편차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냥 두고 n이 충분히 크면 이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표본 신뢰 구간을 내가 조사한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과 내가 조사한 표본 표준 편차 s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공식은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듯이 외우셔야 돼요. 대신에
신뢰도 상수는 줍니다.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나는 이 M 값도 모르고요. 시그마 값도 사실 모르는 거야. 이거는 전수조사로만 조사가 가능한 거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의, 이거 빨리 쓰자. 표본의 크기가 36인 거야. N이 36인 거야. 그래서 표본만 조사를 했더니 요때 평균, 이거는 뭐를 의미해요? 얘는 뭐를 의미한다? X파,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된다? 내가 조사한 표본의 평균이 30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3이 나온 거지. 근데 이 친구를 그냥 실제로 숫자가 30보다 크면은 시그마로 놓고 계산을 해도 된다고요. 거의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얘가 의미하는 얘기는 신뢰도 몇 퍼센트야? 신뢰도 95%의 신뢰도 상수가 어떻게 된다? 1.96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 95%에서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조사한 평균에다가 실제 평균은 내가 조사한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신뢰도 상수를 곱해주고 요거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 상수에다가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해주고 빼주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이거죠. 그래서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냥 공식을 그래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다 외우신 다음에 다 때려 넣으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 3. 요거 계산할 때는 계산기 써도 내가 이해해 줄게. 계산이 약간 그지 같거든요. 근데 뭘 하는지는 계속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실제로 얘도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몰라. 표본의 크기가 64네요. 이 표본을 끄집어내서 평균을 측정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16이고 그 표본의 표준 편차 원래 얘는 S인데 n이 충분히 크니까 시그마라고 둬도 돼요. 4라고 놓고 풉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죠. 99%의 구간을 얘가 신뢰도 상수야. 이렇게 신뢰도 상수가 뭔지 줘요. 그러면 실제 평균은 누구 사이에 있느냐? 내가 조사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신뢰도 상수 곱해주고 아까 x바의 평균인 이 친구 표본의 크기가 64라고 했죠. 64분의 표준 편차 4. 2.5파에다가 64분의 4, 루트 64분의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나는 99%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도 보이죠? 왜 신뢰 구간을 100% 신뢰 구간을 사용하지 않느냐? 신뢰 구간을
표본 전체를 생각하므로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표본 하나의 평균을 내면은 모평구가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요것도 왜냐하면 X바는 계속 얘기했지만 확률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때마다 이미 추출, 확률 변수야. 얘는 이미 추출이고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마다 값이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요 신뢰 구간의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대통령 선거할 때거든. 그러니까 막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뉴스 딱 틀면 맨날 그렇잖아. 뭐 이번 대통령 뭐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뭐 누구누구 대통령 그 뭐지 뭐 뭐 뭐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뭐 누구누구는 후보 누구누구는 지지율 몇 퍼센트인데 뭐 오차 범위 몇 퍼센트에 신뢰도 몇 퍼센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야. 오차 범위 몇 퍼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설문조사 한 것들도 막 누구 하면 40 몇 퍼센트 당선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게 또 조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아까 부동식으로 나타낸 실내 구간의 요 경계값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요 경계값 사이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 요 녀석의 2배를 하시면 돼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신뢰도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실내 구간의 신뢰도가 작아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표본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은 짧아집니다. 표본의 값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은 짧아지고 이것도 설명했죠. n 값이 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라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를 p배하면 그치?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표본의 크기가 p배 되면 요 전체적으로는 얼마 곱해진 거야? 루트 p분의 1이 곱해진 거하고 같죠? 그치?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p배하면 그래서 n에서 얘가 np로 바뀌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 얘는 l에서 뭘로 바뀌게 된다? 루트 p분의 1l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공식처럼 알아둡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실제 평균과 실제 표본 평균, 내가 조사한 평균이죠. 신뢰도에만 영향을 주고요. 내가 조사한 평균이라던가 실제 평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사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게 웃긴데 실제 평균은 모르겠고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실제 평균은 내가 뭔지 모르겠고 표준 편차는 100이래요.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에 2배 하시면 된다고 했죠. 신뢰도 상수가 95%일 때는 1.96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하시면 되니까 얘는 10분의 100, 표본의 크기 400이라고 했죠. 400이면은 20분의 100 되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얼마요? 19.6.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99%인 경우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때려 넣으시게 되면 얘는 4분의 100이 되겠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 50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50 128. 실내 구간이 엄청 길어졌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9가 나와. 129네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신뢰도를 높이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건 맞아. 얘는 맞아요. 얘는 참인데 표본을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이 짧아지죠. 거짓이 되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라고 해야지 참이죠. 그렇죠?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보기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의 값과 아까 얘기했죠. 이 M 실내 구간의 길이는 M하고 X 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이고요. 그치, 이건 참이죠. 관계가 없다 참이고요. 표본 평균 X 바도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 10배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거 표본의 크기가 100배 되면은 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10배 짧아진다고 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10분의 1, 루트 P분의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맞고요. 신뢰도를 높일 때 실내 구간을 일정하게 하려면 신뢰도를 높이면 실내 구간이 길어졌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지 신뢰도가 유지가 되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 그래서 크게 하면 된다. 크게 하면 된다. 거짓입니다. 거짓 맞죠?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신뢰도를 높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이 짧아지니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 상수가 커지는 거야. 신뢰도 상수가 커지게 되면서 이게 신뢰도 상수가 커지죠. 신뢰도 상수값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K는 신뢰도 상수입니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거짓입니다. 신뢰도를 낮추면 신뢰도 상수 K가 줄어들어요. 아까 공식이 이렇게 되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K가 신뢰도 상수,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가 표준 편차. K 값이 작아지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신뢰 구간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L 값이 작아지고 잠깐만. 신뢰도를 낮추면 L 값이 작아지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L 값이 작아지죠. 그럼 L 값이 작아진다. 맞겠네? 맞네. 이쪽 맞죠? 그쵸? K도 작아지고 N은 부모인 N은 커지고 그쵸? 신뢰도를 높이고 K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 값도 커지겠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N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L 값은 작아지겠죠? 커진다. 아니죠. 알 수 없다죠. 알 수 없다. 맞지? 알 수 없다.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 구간이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크죠. 95% 신뢰 구간 길이보다 더 작지. 구간을 포함한다. 맞죠? 그러니까 요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큰 거야. 99%의 신뢰 구간 길이가 90%, 5% 신뢰 구간 길이보다 더 큰 거니까 포함을 하죠.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참거짓, 참거짓, 참거짓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좀 아리까리하면서 이해는 되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이 하루 운동 시간을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가정하죠? 평균은 모르지만 표준 편차는 아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냥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표본의 크기가 n이고요. 평균. 여기서 조사를 해온 평균이니까 얘는 x바가 40인 거야. 그렇죠? x바가 40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공식에 의해서 2가 되고 신뢰도 상수가 1.96이죠. 문제에 주어지기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0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경계값의 차죠. 그렇죠? 계산하시게 되면 우변은 어떻게 했습니다. 우변은 신뢰 구간 길이 이용해서 구하면은 45.92 빼기 38.08 계산기로 계산해도 돼요.
107.84. 그런 다음에 20 곱하기 1.96. 얘가 39점입니다. 39.2분의 루트 n.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루트 n이 5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n은 25다. n값만 구하면 되죠. 그렇지? 실내 구간 길이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네, 선생님 요렇게 푼 거예요. 요렇게 푼 거야. 다른 풀을 요렇게 푸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자,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모평균의 실내 구간 요렇게 보도록 합시다. 원래 스마트폰 무게 X는 알 수가 없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만 알고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n값이 충분히 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표본의 평균이 540이 나왔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그냥 표준 편차라고 보고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n이 크니까 n이 충분히 크다. 20이라고 놓고 풀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신다면 이 녀석은 평균 m은 540이라는 조사한 평균에서 신뢰도 상수를 곱해주고 신뢰도 상수 95%니까 1.96이 신뢰도 상수죠. 표본의 크기는 400이니까 루트 400 표준 편차는 20이라고 두고 푸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이해됐죠? 표본의 크기가 36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만 알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신뢰도 상수 95% 신뢰도 99% 신뢰도 상수인 2.58과 표본의 크기인 36과 시그마 이렇게 계산했더니 실내 구간 이렇게 나타나는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경계값의 차죠. 경계값의 차로 계산을 해주시면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다. 계산을 생략할게요. 됐죠? 여기 뒷단원은 공식 자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공식 2개밖에 없습니다. 공식 2개만 쓰면 다 풀리는데 의미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는 단원인지. 자, 한번 볼게요. 시그마가 4라고 나와 있죠. 시그마가 4.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죠. 경계값의 차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실내 구간 상수가 안 주어져 있네. 1.96 알고 있죠. 원래 이런 것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n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루트 n이라고 그대로 두고 시그마는 4죠. 요게 뭐보다 작아야 돼. 0.4 이하가 되도록.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4로 나누면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루트 n분의 1은 10분의 1에다가 2 나누고 양변에 1.96 나눠야 되니까 루트 n은 뭐보다 커야 되겠다. 10 곱하기 2 곱하기 1.96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뭐 계산기를 쓰세요. 이것도 시험 잠깐 알아서 할 수 있겠지. 루트 n은 39.2보다 커야 되니까 제곱하시게 되면은 1536.64 맞아요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만큼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계산기 쓰세요. 옛날에는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손으로 계산하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에이씨 하면서 그만두더라고. 안 해! 하면서 때려쳐. 네. 네. 자, 요런 거 바로바로 바꿔줍시다. 표준 편차가 4인 시그마가 4라는 얘기예요. 뭐 표준 편차고요. n은 16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실내 구간 A%. 그러면은 신뢰도 상수를 K라고 두죠. L은 신뢰도 장수 K라고 두고 이 신뢰도 상수 K는 A%의 신뢰도 상수를 K로 둘게요. 그러면 얘는 표본의 크기가 16이니까 루트 16분의 4 되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K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고 이 친구가 1 나온대요. 같은 신뢰도로 추정했다고 했으니까 얘도 신뢰도 상수가 K겠죠. 이 친구 L2라고 할게요. L2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K 곱하기 표본의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두고요. 같은 모집단으로 했으니까 이 친구는 4라고 둬야 되겠죠. 모집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실내 구간이 2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K가 2K가 1이었거든요. 2K 아까 계산한 게 이 친구가 1이었으니까 적당히 계산하시면 루트 n은 2가 나오니까 얘는 실내 표본의 크기를 4로 하셔야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te is first horse 이거 뭐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그치? 라떼는 말이야. 이게 다 아니 선생님이 이거 계산기 쓰면은 막 때렸다고. 라떼는 말이야. 체벌이 있었단 말이죠. 어? 응? 라떼는 말이야. 이 체벌이 있었어요. 이거 계산기로 계산했잖아. 끌려가가지고 막 쳐맞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원사표하고 그 진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고 대걸레로 쳐맞고 악대는 말이야. 그랬었다고. 언제적 얘기하시.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공식을 쓰지 않고 개념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은 써둡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신뢰도 상수. 이게 신뢰도 상수예요.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 상수도 커져요. 그 다음에 루트 n, 얘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이 단원에서는 모표준 편차와 표본 편차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n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n이 일정하다는 얘기였고요. 신뢰도를 높이면 k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k 값이 올라가면은 l 값도 올라간다. 좋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신뢰도가 있죠. K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요. N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 값은 작아진다. 맞습니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표본의 크기. 자, n을 2배로 늘리면 n이 2n이 되면은 n은 아까 루트 붙는다고 했죠. 루트 2분의 1배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알파 95% 95% 신뢰도죠. 95% 신뢰도일 때는 신뢰도 상수가 95% 신뢰도일 때는 신뢰도 상수가 1.9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96일 때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 곱하기 1.96에다가 14 나눈 다음에 시그마 하면 되겠죠? 계산기 쓰세요. 그치? 또 나중에 또 엄마 오늘 수업 듣는데 선생님이 계산기 쓰래.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곤란하다. 수학 선생님이 계산기 쓰라고 해. 곤란합니다. 자, 맞죠? 맞습니다. 맞죠?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끝났어요. 예. 확통이 끝났습니다. 와, 박수. 박수 한번 치자.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야, 채팅창 안 쳐? 함께해서 더러웠다. 아, 왜 좀 긍정적인 리액션을 좀 해봐. 어?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봐요. 야, 그나마 있잖아. 고등수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중에 확통이 제일 쉬워요. 그치, 드디어 끝났네. 그치. 확통이 그나마 제일 짧은 시간에 할만해요. 물론 계산 실수가 그러니까 확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이제 입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좀 쉴 건데, 입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케이스 분류의 아이디어하고 노가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고 노가다 연습하기 확통이 참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그리고 잡다한 계산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계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음,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계산 실수도 줄여보고 케이스 분류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음,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게 제일 많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를 가던 간에 요 확률과 통계는 진짜 많이 쓰이게 돼요. 실제로 문과 학생들도 확통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확통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수학의 파트니까 대학교 갔을 때도 쓸모도 가장 많고, 선생님은 확통 관련해서 대학 원 과정까지 5번 들었다니까. 얘를 또 봐야 된다고요? 네,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속물처럼 얘기하면 가장 돈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추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거를 좀 세련되게 빅데이터라고 하잖아. 요즘 빅데이터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취업도 얼마나 잘 되는지 아니? 속물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추정한다는 게 사실 빅데이터잖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통계학과 출신의 뭐 통계학과, 수학과 뭐 복수 전공한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통계학에 좀 빠삭한 프로그래머들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취업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에. 실제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물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AI도 확통을 써요. 실제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확률로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이 수를 놓았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지. 선생님 대학원 때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 알파고 관련돼서 이론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진짜 졸라 어려워요. 졸라 어려워요.
나중에 그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추정 이론이라고 해서 에스티메이션 시어리 배우시게 되면 알파고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거 대학교 과정에서도 학부에서도 안 배우고요. 대학원까지 가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 이론 같은 거 배우려면 대학원 석사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확통은 여러모로 좀 의미가 많은 학문이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등학교 때 확통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대학교 때 개고생하지 말고 지금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조금 잘 다져둬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진짜 필드에서 어, 만납시다. 진짜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와가지고 아 선생님 확률과 통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훈수 두는 거 아니야? 선생님 대학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막 줌 들어와가지고 겁내 훈수 두고 막 돈에 쏘고 막 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데 쿠쿠루 핑퐁 막 이러면서 노년 준비야. 야 나는 은퇴를 안 할, 나 29살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 노년 준비라니. 아직 창창하다고. 응? 무슨 소리세요? 노년 준비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냐면 요 확인 문제하고 발전 문제를 풉니다. 풀면서 바로바로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잠깐 10분 쉬었다 갑시다.